1급 수업인데 자료는 그 회계 1급 때 회계 1급이 붕괴가 되게 약간 쉬운 것만 내거든요. 그래서 좀 주제별로 이렇게 심화로 다룰 거예요. 붕괴 쪽은. 그러니까 회계 1급을 다시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면 회계 1급 부분은 여러분이 따로 복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추가된 부분만 제가 뭐 예를 들어 지금 유가증권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자본 그리고 뭐 회사채 이렇게 좀 중요한 주제들은 좀 그 깊게 다룰 거거든요. 그리고 소득세 쪽은 또 은근히 쉽게 나오기 때문에 뒤쪽으로 좀 빼서 할 거고요. 이렇게 하나씩 좀 다뤄볼게요. 오늘은 유가증권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페이지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써놨는데 종류랑 분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하나씩 좀 보면은 일단 종류라고 돼 있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가증권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지분증권이랑 채무증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분증권은 주식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지배권을 쪼개놔서 지분이거든요. 이제 그 주식이고 채무증권은 뭐 사채 이런 것들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종류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쓰는 개념.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분류죠, 분류. 분류는 목적에 따라 나누는 거거든요. 그게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3개 있잖아요. 단기매매증권은 배웠었죠, 회계 1급 때. 단기매매증권은 엄청 시험 잘 나오잖아요, 회계 1급에. 근데 세무 2급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이 좀 더 중요해요. 매도 가능 증권이. 만기 보유 증권은 이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제대로 배우는 거니까 형식적으로 구색은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이론도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 관련 있는 것도 좀 묶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그림 그려서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저는 분류 위주로 할 건데 단기매매증권 이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거든요.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이렇게 좀 삼각형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종 세트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추가된다라고 하면 이제 옆에 이제 이따가 나오면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3개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제가 적으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뭐 말 문제부터 좀 볼까요? 이거는 이제 이론 문제는 다 풀어보셨는데 그 중에 선지만 떼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1페이지 1번 보시면 유가증권의 증권의 종류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종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을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이걸 아마 처음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4개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에 양괄호를 쳐두세요. 이게 있어도 정답이고 없어도 정답이에요. 근데 그냥 시험장에서 보면 놀라지 말라고 그냥 써놓은 건데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이거는 고급 회계에 나와요. 그냥 몰라도 되지만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A 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A 회사 주식을 20%를 산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거든요. 거의 원래 1% 갖고 있으면 대주주라 그래요. 그럼 20% 샀으면 이 회사에 내가 관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 회사의 수익도 내 수익으로 잡아버려요. 뭐 그런 특이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그냥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있다고 하면 얘도 있긴 있었지 이 정도로 넘어가시라는 거지.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4개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맞는 말인 거죠. 그리고 3번처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없어도 맞는 말이고 왜냐면 중요한 애가 아니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말장난 문제인데 4번을 한번 볼게요. 지분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만기보유증권으로는 분류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거 보면 시험장에서 멘탈이 좀 갈리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하나씩 적어볼게요. 그러면 종류가 있고 분류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지분증권이랑 채무증권 둘 다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사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주식을 산 것부터 해볼게요. 주식.
주식을 샀어. 주식으로 단타 칠 수 있죠. 그럼 주식으로 단타 칠 수 있으니까 지분증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걸 밑에다 쓸게요. 지분증권을 사서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단타치기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주식을 사서 매도가능증권이 가능한가? 얘는 그냥 장기 투자 이런 느낌이죠. 그럼 주식 사서 장기 투자도 가능하죠. 그럼 지분증권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증권은 만기라는 개념이 있으려면 그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개념의 만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기는 그 원금을 이제 갚는 그런 시기인데 주식은 그런 개념이 없죠. 주식은 소유권이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리는 거지 막 돈을 갚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증권은 안 돼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안 적으면 안 보이니까 굳이 써서 X표를 치세요. 지분증권은 안 된다. 지분증권은 만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뭐 굳이 또 따지자면 그 아까 이 들러리 있었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름이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분증권이 되긴 돼요. 주식이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얘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채무증권으로 가볼게요. 채무증권. 채무증권으로 단타 칠 수 있어요. 어렵긴 하지만 가능은 해요.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도 가능하죠. 장기 보유 가능하죠. 그 다음에 만기보유증권 당연히 가능하죠. 만기가 있잖아요. 채무증권은.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딱 봤을 때 만기보유증권은 채무증권은 되고 지분증권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내면 이거 내지 않겠어요? 왜냐면 얘 둘은 뭐 의미가 없잖아. 그리고 얘는 채무증권은 안 되겠죠. 주식이니까. 그러니까 밸런스를 보면 공평하게 3개씩이긴 해요. 3개씩이긴 한데 얘는 안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봤을 때 얘가 상대적으로 좀 중요해지는 거겠죠. 말 문제로 내면. 그래서 이걸 먼저 잡아놓고 다시 4번을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놓고 봐야 이해가 돼요. 4번 이제 보면은 지분증권은 단기매매증권이랑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만기보유증권 안 된다. 그림 그려놓으면 그냥 보고 읽는 거죠. 뭐 4번 이런 장난 잘 치고요. 그다음에 5번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무증권.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채무증권은 그러니까 셋 다 되죠. 근데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럼 나머지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그 다음 뭐 6번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 이거 좀 표시를 잘 하셔야 되는데 6번에 그 밑줄을 2개 그을게요. 첫 번째는 지분증권 하나 끌게요. 지분증권. 6번에 지분증권 하나 끊고 그리고 그 옆에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무증권 하나 더 끊습니다. 그러면 2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개 표시했죠. 그럼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지분증권. 지분증권은 원래 만기보유증권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채무증권인데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무증권이죠. 그러면 둘 다 단기랑 매도밖에 안 되겠지. 그냥 뭐 내봤자 이 정도밖에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4, 5, 6은 그냥 말장난이니까 여러분이 잘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6번은 엄청 중요합니다. 아 7번 7번은 중요 표시할게요.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지금 그 뭐 다른 공부할 때도 보셨겠지만 하여야 한다 있죠. 그건 당위잖아요. 꼭 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건 그냥 좀 팁인데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아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 들죠. 근데 이거 없어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야에다 양괄호 치세요. 그러니까 혹시 좀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7번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나와도 같은 말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해야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으로 또 설명을 드리면 일부러 제가 그림을 삼각형으로 그리거든요. 이유가 처음에 목적에 따라 이 이름을 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다 보면 생각이 바뀌고 목적이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샀는데 갑자기 단타 치고 싶네? 그럴 수 있죠. 그럼 이거를 얘로 바꾸고 싶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위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역류는 안 돼요. 그러면 내려가는 건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세팅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밑에 애들끼리는 뭐 안 될 이유가 없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편해요. 그럼 이게 시각적으로 기억하면 엄청 편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알죠? 근데 이게 평가 손익이랑 처분 손익 두 개 있잖아요. 평가 손익, 처분 손익. 근데 처분 손익은 실현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10,000원짜리 주식을 사서 11,000원에 팔았다고 할게요. 10,000원짜리 주식을 11,000원에 팔았어. 그러면 1,000원 진짜 벌었죠. 여러분은 진짜 1,000원이 생겼죠. 이게 실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현. 그럼 이건 진짜 수익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은 제가 NI로 쓸게요. 네트 인컴이라고 해서 수익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평가로 가볼게요. 평가는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지금 11,000원이에요. 그럼 1,000원 벌었다고 하면 안 돼요. 회계에서는 그냥 자산이 증가한 거지. 그럼 얘는 실현된 게 아니죠. 미실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10,000원짜리 주식이 11,000원 되면 10,000원 벌었다고 하지만 회계에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회계는 1,000원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네가 번 돈을 보여달라. 그럼 얘는 미실현이니까 자본으로 잡아야 돼요 원래. 그래서 그걸 OCI라고 했었죠. 기타 포괄손익. 그러니까 NI가 진짜 수익 비용이고 이 I가 이제 수익인데 얘는 Other Comprehensive Income이니까 기타 포괄손익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자본, 얘는 손익. 어차피 이것도 지금 하는 주제에 포함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처분 손익은 손익이 맞아. 근데 평가 손익은 자본으로 해야 됩니다. 자본으로 한다는 소리는 수익과 비용은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때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는 평가 손익이 NI로 가요. 수익 비용으로 잡아버려요. 이거 말 문제가 엄청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평가 손익이 미실현인데도 수익 비용으로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붕괴는 많이 했어도 이 사실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악용할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매도 가능 증권을 샀어요. 그럼 평가할 때 얘는 자본으로 잡죠. 수익에 영향을 못 주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가 지금 올해 수익이 조진 거야. 너무 돈 못 벌었어. 그러면 방법이 없나? 이걸 단기매매 증권으로 바꿔서 평가를 수익으로 잡아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악용하니까. 그러니까 못하게 해버린 거야. 너 그럴라 그랬지? 안 돼. 이렇게 막아버린 겁니다. 내려가는 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좀 기억해 두세요. 말 문제로 엄청 잘 나와요. 단기매매 증권은 평가 손익도 수익 비용으로 인식한다. 어차피 곧 나와요. 근데 지금 그거 하는 게 아니었지. 7번 해야 되죠. 7번. 단기매매 증권으로 다시 갑니다. 자, 단기매매 증권이 되려면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하죠. 첫 번째, 단기 매매 목적. 내가 당연히 단타 칠 마음이 있어야 단타를 치는 거죠. 근데 또 마음만으로는 안 돼. 이게 내가 던지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성이 받쳐줘야죠. 그러니까 상장돼 있는 상태여야 되죠.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코넥스 이런 시장들에 상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문제 풀었을 때 단기 매매 목적인데 상장 주식이다. 이게 둘 다 나와줘야 단기 매매 증권인 거죠. 근데 여기서 시장성을 상실했다 그러죠. 7번에서. 그러면 적어도 이 생각은 해야겠죠. 시장성을 상실했으면 더 이상 단기 매매 증권은 아니구나. 맞죠? 그러면 이제 내려갈 게 두 개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나요? 그럴 일은 없어.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 가야 돼. 그래서 답이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 증권이 된다. 엄청 잘 나옵니다. 이건 통째로 나와요. 통째로. 7번은 잘 나왔던 문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가볼게요. 8번은 원칙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이랑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 하나 표시해 두시고, 시가도 시가, 12월 31일의 시가, 회계에서는 공정가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그 옆에 상각 후 원가 표시할게요. 상각 후 원가, 여기에는 지금은 안 할 건데 상각 표시해 두시고, 상각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해 두세요. 상각 후 원가에다가 상각 이렇게 쭉 빼가지고 회사채 이렇게 해두세요. 그러니까 회사채를 배우고 한번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어차피 설명해봤자 의미가 없어. 그러면 여기선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걸 맞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목적을 한번 따져봅시다. 목적. 자, 단기 매매 증권은 단타를 칠 거죠. 그러면 샀다가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도 단타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서 더 비싸게 팔고 싶은 거죠. 근데 만기 보유 증권은 어때요? 그런 거 없어. 그냥 나는 만기까지 계속 기다리고 이자 받고 원금 받고 끝낼 거야, 이 말이죠.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은 시세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이걸 안 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팔 생각이 있으면 지금 얼마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랑 매도 가능 증권은 팔 각을 잡고 있죠. 각을 잡고 있으니까 맨날 공정가치를 보고 있다고. 지금 팔아야 되나? 이해되시죠? 근데 만기 보유 증권은 어때요? 팔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공정가치를 안 보는 거지. 그렇게만 맞히시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만기 보유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안 한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 정도 맞출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거고요. 공정가치 평가를 안 한다. 그다음 이제 9번으로 가보면, 자, 매도는 만기로 재분류할 수 있고 만기는 매도로 재분류할 수 있다. 지들끼리 바뀔 수 있죠, 밑에 동네는. 그러니까 뭐 그림 그리면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10번. 이거는 조금 지엽적인 건데 이거는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엄청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혹시 해서 넣어봤어요. 10번은 분류를 할 때, 그러니까 이름 바꾸는 거죠. 번호를 매길게요, 우선순위. 첫 번째, 아니네. 차이 금액은 기포손으로는, 11번은 그냥, 10번 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10번은 재분류일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변경. 그러면 첫 번째가 평가 1번, 변경 2번. 평가가 1번, 변경이 2번이거든요. 이거는 좀 기억하시면 맞출 수 있는데 이건 솔직히 헷갈려요. 왜 이렇게 되냐면 변경이 이름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고 평가하지 말고 가격을 먼저 맞춰놓고 이름만 바꾸라.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게 맞거든요. 그래야 깔끔하잖아. 지금 가격으로 먼저 바꾸고 이름을 바꾸는 게 깔끔한 거죠.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나온 적이 있어서. 그다음에 11번은 그냥 읽어보시고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갈수록 별로 안 중요해요. 그다음에 12번은 좀 기억을 해볼게요. 12번은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남의 채무증권을 사면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면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가증권에도 손상차손이 있다 정도만 기억을 좀 하고, 근데 당연히 비용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상차손은 단기손익이라고 하는데 차손이면 절대 수익은 안 나겠죠. 그러니까 단기손익에 그냥 비용이라고 써두세요. 그냥 유가증권도 손상차손이 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 정도는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13번, 이걸 좀 중요해요. 13번은 좀 이거를 본질을 잘 알고 계시면 관련된 문제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림 그려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A랑 B랑 물건 거래를 하는데, 자, A가 B한테 물건을 팔았다고 할게요. 근데 우리가 뭐 그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A가 B한테 물건을 팔았구나, 팔았다 이렇게 결과를 내릴 수 있는데 회계는 엄청 디테일하게 따져요. 어떻게 따지냐면 여기서 중요한 말은 통제입니다. 통제 표시할게요. 통제는 그냥 영어로 하면 컨트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냐 없냐인데, 근데 여기서 통제를 상실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물건을 넘겼잖아요. 그럼 B가 이 물건을 갖고 있겠죠. 근데 B가 이 물건을 막 딴 사람한테 팔라 그랬어. 근데 내가 가가지고 야, 그 물건 팔지 마 이래버리는 거야. 그럼 이게 내가 통제를 잃지 않은 거죠. 그럼 그게 진짜로 물건을 판 걸까? 판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당근마켓에다가 안 쓰는 뭐 아이패드 이런 거 팔았어요. 그럼 물건을 B한테 팔았어요, 여러분이. 근데 이 B가 아이패드를 뭐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여러분이랑 상관없죠, 이제. 맞잖아요. 내가 판 물건은 이제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래는 내가 통제를 잃어야 된다고. 맞죠? 근데 여기서는 통제를 상실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가 아닌 거야. 그래서 뒤에 보시면 담보 차입 거래라고 돼 있죠. 차입 표시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통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차입이야. 그리고 통제를 잃었어. 그럼 얘는 매각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차입이 조금 납득이 안 가고 이걸 아시는 게 더 중요해요. 밑에다가 이거 같이 써주세요. 그럼 내가 통제를 상실했다. 그러면 얘는 매각 거래야. 이건 이해되죠? 얘가 뭘 하든 난 신경을 못 쓰는 거야. 이게 거기 어음 쪽에서도 나올 건데. 그래 뭐 자세한 설명까지는 됐고 밑에 것만 제대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통제를 갖고 있다 하면 차입 어디서 본 것 같다 뭐 이 정도 맞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아마. 그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얘가 메인은 아니니까. 그럼 말 문제는 대충 좀 훑어봤고 이제 그 붕괴 쪽으로 가보죠. 붕괴 쪽도 뭐 단기 매매 증권은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 우리는 이제 매도 가는 증권이 좀 메인이거든요. 그럼 일단 뭐 이 페이지 가서 단기 매매 증권부터 하나씩 보시죠. 말 문제도 넣어놨어요. 1번은 단기 매매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제가 단기 매매 증권이 되려면 단기 매매 목적이어야 되고 시장성도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근데 이 문제는 어때요? 시장성 이야기 안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한번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주식을 단타를 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할게요. 그럼 당연히 얘는 시장성이 있으니까 그 생각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두 개 표시하면 되죠. 단기 매매 목적 상장 법인 두 개 표시하면 되죠. 02번에 단기 매매 목적 상장 법인 두 개가 충족하니까 답이 단기 매매 증권 되는 거죠.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 중에 유일하게 취득 부대 비용을 비용으로 따로 빼죠. 유일하게 잘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아시겠죠. 회계 1급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바로 평가로 내려갈게요. 평가는 1번이랑 2번이 똑같은 건데 2번만 볼게요. 2번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익은 미실현 보유 손익이지만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이거 중요 표시할게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진짜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써드렸죠?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익은 미실현인데도 수익 비용으로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나 옆에나 하나 같이 써주세요. 비교해가지고 외화, 환산, 손익 이것도 같이 써주세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외화, 환산, 손실이랑 외화, 환산 이익 12월 31일에 외화 평가했던 거 있었죠?
근데 걔도 미실현이죠. 평가니까. 근데 걔도 수익 비용이라고. 그러니까 묶어서 같이 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말 문제는 뭐 어떻게든 낼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은 3번 문제는 뭐지? 그냥 뭐 해석하는 문제인가? 한번 풀어볼까요? 3번. 세무 1급번에 세무 1급 기대되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결산일에 필요한 회계처리를 해라. 그럼 12월 31일 문제겠죠. 네, 뭐 날짜 보니까 취득일은 22년 8월 1일이고 평가가 22년 그 다음에 23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이 부분은 만기보유증권이랑 비교를 하는 문제로 많이 되거든요. 이거를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은데 한번 단기랑 매도를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통점이 이거죠. 취득, 평가, 처분. 그럼 이거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 두 개에서 취득, 평가, 처분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총 6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할 때는 좀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이 매도 가능 증권은 키워드가 원칙입니다. 얘는 원칙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예외이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취득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얘는 취득 부대 비용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취득할 때 취득 부대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뭐 단기든 매도든 취득 부대 비용이면 그냥 수수료밖에 없어요. 그 뭐 영웅문 S 이런 거 사고 팔 때 수수료 그 정도.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대로 가니까 그냥 매도 가능 증권에 플러스죠. 매도 가능 증권 플러스. 여기다가 그냥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면 되죠. 원칙대로 갑니다.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얘는 취득 부대 비용이 유일한 예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그냥 900번 수수료 비용을 이렇게 빼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칙, 얘는 예외. 일단 하나 나왔네. 원칙, 예외. 그 다음 이제 평가 같은 경우는 제가 양괄호를 쳐놨는데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12월 31일이 안 지나면 평가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건데 그러면 얘는 평가가 기타 포괄 손익이죠. OCI 기타 포괄 손익 그러니까 자본이죠. 나 엄밀히 말하면 얘도 손익이긴 한데 이렇게 써놓을게요. 기타 포괄 손익.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은 이제 예외로 NI 단기 손익으로 들어가죠. 그냥 손익이나 단기 손익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처분은 예외 없죠. 처분은 그냥 뭐 NI로 둘 다 잡으니까 처분 쪽은 별로 문제를 뭐 안 냅니다. 비교할 때는 취득이랑 평가 정도를 말 문제로 많이 내겠죠.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따지면 얘도 손익이긴 한데 근데 설명드리면 복잡하니까 결과를 따지면 얘는 결과적으로 자본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손익은 맞는데 결과적으로 자본이 돼요. 여기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03번 문제로 한번 볼게요. 날짜를 그냥 적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날짜가 2022년 8월 1일이고 그 다음에 2022년 12월 31일 그 다음에 2023년 이게 오늘인가 보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날짜가. 그럼 금액 한번 볼게요. 금액은 뭐 수량 같은 경우는 좀 안 따지고 그냥 이 개념 위주로 좀 볼게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랑 단기 매매 증권이랑 차이를 한번 볼까요? 일단 가장 먼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취득 수수료겠죠. 만약에 이 문제가 매도 가능 증권이잖아요. 그러면 그 취득가액이 2만 원이죠. 2만 원. 그러면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면 2만 원 곱하기 800주 이렇게 되겠죠. 800주 곱하기 2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어때요? 취득 수수료를 붙여버리죠.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달라져 버리지. 그럼 얘는 800 곱하기 2만 여기서 차이가 나죠. 플러스 100만 원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 금액 자체가 다르죠. 얘는 100만 원을 비용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냥. 그 다음에 평가로 가면은 평가 금액 자체는 그러니까 이 12월 31일 금액 자체는 바뀌진 않겠죠. 800 곱하기 2만 원. 금액이 안 바뀐 거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어디가 차이가 나냐 하면 취득가액 자체가 차이가 났죠. 그러면 원래는 금액 자체는 안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를 안 하겠네요. 22년도에 금액이 안 바뀌었으니까. 근데 얘는 어때요? 100만 원이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차이가 나고 이 100만 원은 또 비용이 아니라 자본 마이너스. 얘는 평가가 없고 얘는 자본 마이너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가격 21,000원인데 여기까지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러면 평가 생각해 보면 얘는 평가를 안 해요. 중간에 평가를 안 한다. 얘는 마이너스 100이 됐겠죠. 여기까지는 그래 뭐 할만해. 근데 이제 여기 가면 좀 복잡해지거든요. 이제 평가를 봤을 때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평가를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수익 비용은 이게 자본이랑 또 같이 한번 보는데 좀 작게 그려볼게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산, 부채, 자본 뭐 이 정도 아시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수익, 비용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게 중요한 거야. 손익계산서에 수익과 비용 1년치가 모여있죠. 그리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되고 이 이익을 자본에다가 붙이고 자본은 커진 다음에 얘네들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을 통치면 이익이 남고 얘를 자본에 붙여주고 얘네들이 0이 되잖아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지.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얘네들의 한도는 1년이에요. 1년밖에 못 살아있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를 할 때 수익 비용으로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1년이 한도인 거예요. 처음에 금액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문제 풀 때 앞에 거를 없애버리고 최근 거 1년치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 비교하는 게 엄청 쉽지.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어때요? 원래 자본으로 해야 된다 했죠. 근데 자본은 계속 쌓이잖아. 그러니까 이때 떨어졌던 거를 여기에 다시 반영해 줘야 돼. 떨어졌던 걸 이때 회복시켜 줘야 된다. 한번 이따가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말 문제로 봤을 때 그냥 OCI, NI구나 이 차이가 아니라 이거 자체에서 엄청난 차이를 파생시키는 거라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답이 800주 곱하기 1000원 플러스겠죠. 그래서 답은 쉬운데 그냥 비교 차원에서 설명을 한번 드린 거예요. 그럼 바로 응용을 해봅시다. 그럼 4번 문제 가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이잖아요. 그럼 금액이 3개 있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금액 3개 나오면 첫 번째 금액 X 치면 돼요. 어차피 1년이라 그랬잖아, 한도가. 그래서 04번에 취득원가 1,500 있죠. 여기 그냥 X표 치세요.
1년 넘어갔죠 얘는. 어차피 기억 못해. 그러니까 1400에서 1360으로 화살표 하고 끝내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요령? 단기매매증권은 금액 딱 2개만 비교하는 거예요. 최근 거. 그러니까 4개 나와도 상관없어요. 4개 나오면 왼쪽에 2개를 X 표치면 되겠지. 그리고 5번도 한번 보세요. 5번도 세무 1급인데 이렇게 나오면 또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이제 세무 2급이니까 세무 1급 것도 한 번씩 봐야 돼요. 그럼 보면 05번은 종목이 2개죠. 그럼 하나씩 평가해 볼까요? 일단 세무 종목 같은 경우는 금액이 2,000원 떨어졌죠. 만원에서 8,000원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마이너스 2,000원 곱하기 200인 거죠. 그러면 옆에다 마이너스 40만원 이렇게 써놓을게요. 세무 옆에다가 마이너스 40만원. 그 다음에 회계 쪽 가보면 회계는 2,000원이 올랐거든요. 2,000원씩 100주가 올랐으니까 플러스 20만원 써놓을게요. 근데 결국 둘 다 내 거죠. 40만원 떨어진 것도 내 거, 20만원 오른 것도 내 거.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20인 거죠. 그럼 결과를 또 마이너스 20 적어놓으면 그게 답이죠. 그래서 종목이 여러 개 나와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안 풀어보면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괜히 붕괴 2번 해봤자 시간 낭비예요. 결과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이 원래 끝판왕인데 회계 1급에 냈던 건데 그럼 이것도 응용을 해볼게요. 4번 문제랑 6번 문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6번도 단기매매 증권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취득원가를 싹 날리세요. 취득원가 그냥 X. 취득원가 X 쳤죠. 4번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랑 6번은 같은 겁니다. 취득원가 둘 다 X표 치고 근데 이제 종목이 3개죠. 근데 얘는 고맙게도 밑에 합계가 나오잖아요. 그럼 밑에 전년도 말 공정가액의 합계 5,500 있죠. 이거랑 당해연도 말 공정가액 5,150 이 두 개만 비교하면 되지. 그러니까 5,500에서 5,150으로 화살표 하면 끝인 거지 이 문제. 그러니까 4번이랑 6번이랑 똑같아 보여야 됩니다. 6번 막 못 풀면 안 돼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좀 배웠던 파트라서 쉬운 파트인데 여기까지 해놓고 10분 정도 쉬고 다시 볼게요. 네, 이제 이어서 7번부터 보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단기매매 증권은 최근 거 2개만 비교하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평가인데 이게 세무 1급 거긴 한데 세무 2급에도 이런 문제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대비하셔야 됩니다. 얘는 처분이랑 평가가 같이 들어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 1급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런 것들을 대비하셔야 돼요. 회계 1급엔 안 나오고 세무 2급에만 나왔던 것들. 근데 어차피 세무 2급 하는 거니까 저는 세무 1급 걸로 많이 넣어놨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자, 그러면 7번을 한번 풀어보죠. 7번 얘는 이제 문제 푸는 왁구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날짜가 2월 3일에 샀다고 하고 중간에 6월 4일도 나오고 오늘 12월 31일도 나오죠. 근데 뭐 시험지가 그렇게 뭐 공간이 좁진 않으니까 다 직접 적어서 푸는 게 안전해요. 시간이 90분이면 굉장히 널널한데. 자, 그럼 날짜 3개를 언급했으니까 하나씩 적으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00주를 샀어요. 100주 2월 3일에 그리고 얘를 10,000원에 취득했다고 합니다. 수수료는 언급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 아시죠?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 다음은 6월 4일에 40주를 팔았다. 이제 여기서 낚이면 안 되는데 얘는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40주. 왜냐면 이제 어떤 게 헷갈리는 거냐면 지금 중간에 40주를 팔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12,000원에 팔았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이걸 하고 싶어. 10,000원짜리를 12,000원에 팔았네 이걸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그때 그 분괴를 했을 거거든. 지금 그 분괴 하라는 소리 아니죠? 오늘은 12월 31일이죠? 그러면 누군가 했겠지 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40주가 빠졌다. 그럼 지금 몇 주 있죠?
60주 이것만 찾는 거야. 알겠죠? 본질을 찾아야 돼. 처분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처분 문제는 6월 4일에 냈겠지 그러면. 이해되셨죠? 그러면 60주가 남았어. 그리고 오늘 이거 9,000원이네요. 자 그러면 하는 거 이거 1,000원 다운됐죠? 마이너스 1,000원 몇 주? 60주. 두 개 곱하면 되죠? 1,000원씩 60개 떨어졌으니까 답이 마이너스 6만원이잖아요. 이거 꽤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 대비하셔야겠죠. 어렵지 않죠? 회계 1급에는 감이 못 내죠 이런 거. 세무 2급부터는 슬슬 내는 겁니다. 그 다음은 8번이네요. 뭐 이것도 똑같은 패턴이 아닐까요? 얘는 표를 아예 주어졌으니까 엄청 착한 애네. 그러면 바로 똑같이 해보죠. 그러면 1월 20일에 1000주를 샀어. 그 다음에 5월 30일에는 500주를 팔았죠. 그럼 마이너스 500이죠. 그럼 1000 마이너스 500 하면 여기까지가 500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1000주를 더 산 거지. 근데 얘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아마 선입선출법이라고 말을 해줬나? 그거 말해줘야 되는데 완성도가 좀 아쉽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맞춰서 하면 선입선출법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500주는 10,000원에 사온 거예요. 이거 이해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원에 만원짜리 1000주 샀었죠. 그리고 매도 500주 했으니까 만원에 샀던 게 500주 날라갔죠.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500주 만원 맞죠? 그리고 1000주를 또 사왔잖아. 1000주 얘는 7,000원이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평가하시면 돼요. 평가를 해봅시다. 오늘 10,000원이에요 평가가. 자 10,000원이 됐어요. 위에 500주는 평가 안 하겠죠? 가격 똑같으니까 밑에 것만 하면 되겠네요. 플러스 3,000 1000주 300만원. 뭐 이렇게 푸는 거죠 뭐. 네, 뭐 이렇게 나왔군요. 분계 문제로 나왔고 이건 세무 2급 맞죠? 그 다음은 이제 09번 가는 겁니다. 어차피 뭐 똑같은데 8번이 조금 더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7번보다는. 이제 9번으로 가볼게요. 9번은 이론 문제로 나온 겁니다. 이론 문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론에도 낼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9번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내용을 봐라. 12월 31일에 평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똑같이 처음에 액면 금액이 4,000원이다. 이거 의미 있나요? 주식의 액면 금액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식의 액면 금액.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했던 게 삼성전자 주식 액면 금액 100원이다. 맨날 그 말 했었죠? 그래서 그 삼성전자 주식이 액면 금액 100원인 거 우리랑 전혀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럼 주식의 액면 금액은 상관이 없냐? 그건 또 아니죠. 내가 내 주식을 발행할 때는 액면 금액이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양날의 검이에요. 주식의 액면 금액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제 매입을 한다 하면 상관없죠. 그러니까 내가 남의 주식을 살 때 그 주식의 액면 금액을 말하면 X표 치고 문제 풀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거잖아요. 내가 남의 주식 사고 있잖아. 그럼 액면 금액 X 필요 없죠. 내가 주식을 발행해. 증자. 자, 내가 주식을 발행했어요. 증자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 액면 금액 자체가 자본금이 되죠. 회계 1급도 나오죠? 주식 발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세무 2급에는 자본 문제도 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면 20주가 있고 한 주당 15만원. 뭐 이제 계속 푸셨으니까 6주를 팔았다. 마이너스 6주 그러면 14주 하고 시가가 13만원. 이건 쉽네요. 2만원 곱하기 14 28만원 이렇게 풉니다. 여러 번 푸니까 안 어렵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꼭 대비하셔야 됩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 쪽에서는 중간에 처분하고 평가하는 걸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은 이제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건 뭐 회계 1급에도 똑같이 나오는 건데 왜 세 문제를 넣어놨지? 세 문제 다 풀어봐야 되네. 이거 틀리면 진짜 수치인데 정리를 한번 해보죠. 혹시 모르니까 제대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고 무조건 수수료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수료 있는 문제만 넣습니다. 한번 풀어보죠. 자, 1번 처분의 1번을 보시면 장부가액이 2,500 단기매매증권 2,500 사라지고 그리고 이거를 2,000에 팔았다.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세팅하는 방법은 이걸 그대로 써줘요.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기에다 수수료를 추후에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내가 갖고 있던 2,500짜리를 주고 2,000을 받으니까 500만 원 손해봤다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수수료가 나왔다. 이걸 생각해보면 15,000원이 수수료인데 내가 2,000만 원 받아야 될 거에서 수수료 빼고 들어왔겠죠, 입금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15,000원 이렇게 써주시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어차피 계산기 쳐서 구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원래는 처분 손실이 500이었죠. 자, 그리고 생각해봅니다. 차 대는 무조건 같아야 되죠? 그러면 대변 2,500은 바뀔 게 없어요. 혼자밖에 없으니까. 근데 원래는 2,000에 500이었죠. 2,000에 500이었는데 여기서 15,000원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원래 얘 이렇게 해서 2,500이었는데 15,000이 빠져나가면 15,000원이 작아지죠, 이쪽이. 그러면 유지를 하려면 여기에 15,000원이 붙어야겠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푸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근데 애매하게 막 그냥 숫자 막 19985 막 이딴 거 쓰면 헷갈려요, 나도.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계산기로 결과만 딱 적어서 입력하시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하고 2번도 꼭 풀어봐야 돼요. 막구가 아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하세요. 1번 문제는 대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차변 안에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이동이 차변 내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자, 이제 2번 문제로 가봅니다. 자, 2번 문제는 1,500짜리를 2,000에 팔았다. 보통예금 2,000. 자, 그럼 이게 기본 세팅이네요. 1,500 주고 2,000 받았다. 그러면 방금 제가 처분 손실이라 썼나요? 뭔지는 아시죠? 잘못 쓴 줄 알고 처분 이익으로 쓴 줄 알고. 그러면 기본 세팅은 이거죠. 1,500, 2,500. 근데 이번엔 어때요? 여기서 또 15,000원이 나가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나눠줄 애가 없죠. 그럼 여기서 15,000원 줄면 얘도 15,000원 줄여야 돼, 대변에서. 근데 단기매매증권이 줄 이유는 없고 얘가 같이 줄어들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버렸네. 자리가 이동했죠. 당연히 둘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수료 없는 문제를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각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회계 1급은 수수료 없는 문제 많이 내거든요. 여러분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오히려 여러분 같은 경우는 1번, 2번은 잘 맞히는데 3번 틀릴 확률이 좀 있어요. 3번 이거 완전 함정 문제거든요. 뭐가 함정인지 한번 볼까요? 이때 취득 수량이 5,000 주고 취득가액이 7,000원이고 이거 전부도 표시할게요. 전부. 왜냐면 이게 가끔씩 어떤 문제는 이런 문제도 돼요. 이 중에 뭐 80%를 팔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생각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0%니까 그냥 뭐 5,000 곱하기 7,000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취득 시 거래 수수료 있죠. 어떡할까? 어떡할까요? 지금 팔고 있죠. 취득 수수료는 뭐지? 그때 비용 처리했겠죠. 지금이랑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지금 처분 수수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 수수료 없는 문제라고 사실. 근데 이 수수료를 빼고 있으면 안 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많이, 저도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3번은 문제가 깔끔하잖아요. 밑에가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절대 빼시면 안 됩니다. 취득 시 수수료는 그때 비용 처리하고 끝났어요. 뭐 이 정도 하면 단기매매증권은 절대 안 틀리실 거예요. 왜냐면 나온 문제를 다 넣었기 때문에 지금 세무 1급 것까지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무 1급도 사실 별거 없거든요. 붕괴는 세무 2급이랑 비슷해요. 실무가 좀 어려워지는 거라서 이제 만기보유증권 갑니다. 오늘의 메인 만기보유 아닌데? 왜 얘를 먼저 넣었지? 아, 매도는 뒤에 있군요. 아, 만기는 그냥 들러리입니다. 나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봐야죠. 자, 만기보유증권은 취득만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방금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다 했죠. 3개 배웠거든요. 취득, 평가, 처분 배웠죠. 근데 만기보유증권은 취득 이렇게 써 있는데 넘겨보시면 평가도 없고 처분도 없죠. 이유 생각해 볼까요? 만기보유증권은 팔 생각 없죠. 평가 안 하고 처분 안 해요. 납득되시죠? 그러니까 왜 없지 이러면 안 돼요. 만기보유증권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팔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평가도 안 해, 처분도 안 해. 엄밀히 말하면 평가를 하긴 하는데 우리 시험엔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만기보유증권 취득 01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 채무증권은 거의 만기가 확정돼 있긴 한데 정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 금액을 자 여기를 표시해야 됩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 하나 표시하고 첫 번째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입니다. 왜냐면 의도가 있어도 내가 돈이 없으면 이거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기까지 못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냥 읽으면 맞출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만기보유증권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거가 복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차이를 비교해 볼게요. 자,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어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혹시 성분도 다 아시나요? 당좌자산, 재고자산, 뭐 투자자산, 유형, 무형, 기타 유동.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만 쓸게요. 자, 여기에 당좌자산이 있어요. 그리고 투자자산도 있어요. 당좌자산 같은 경우는 유동자산이 당좌자산이랑 재고자산밖에 없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아니면 전부 당좌자산이거든요. 근데 이걸 왜 굳이 적었냐면 당좌자산 안에 나올 수 있는 걸 제가 적어볼게요. 단기 매매증권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증권 셋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자산 매도 가능 증권 이름이 기니까 그냥 뭐 쓰실 거면 줄여서 쓰세요. 이름이 너무 길어요. 자, 일단 결과만 썼는데 이거 말문제 풀 때 도움이 좀 되니까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단기매매증권은 당좌자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둘 다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막 샀어요. 단타 치려고. 근데 단타를 친다는 게 가격이 올라야 팔잖아요. 근데 내가 샀는데 계속 떨어져. 그럼 못 팔 수도 있죠. 제 친구도 지금
그 비트코인 지금 한 6천 물렸단 말이에요. 못 팔고 있는데 그러면 걔는 단타를 치고 싶어. 근데 못 파는 거죠. 마음은 단타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이름을 지은 순간 내가 5년을 갖고 있어도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의도 자체는 단타니까. 그러니까 얘는 장기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어차피 헷갈릴 이유가 없어. 선택권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틀릴 만한 건 이런 거지. 왜냐면 말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은 이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을 책에서 배우잖아요. 그럼 이거 투자 자산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만기까지 갖고 있으려고 샀어요.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10년짜리 국채를 샀다고 할게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10년을 기다려야 되지. 근데 누가 9년 기다렸다가 1년 못 기다려서 나한테 판 걸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거는 단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좀 엄밀히 따지면 매도 가능 증권도 생각해보면 아까 단기 매매 증권이 1번, 2번 기억나죠? 단기 매매 목적 그리고 상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나가리가 되면 매도 가능 증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하나씩 바꿔볼게요. 단기 목적이 아니라 장기 목적이다. 그럼 얘는 상장은 돼 있는데 장기 목적이면 얘가 투자 자산으로 바뀌어요. 근데 만약에 단기 목적인데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당좌 자산 쪽으로. 이해되시죠?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 02번에 만기 보유 증권은 유동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해요. 네, 뭐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당좌 자산에도 있다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거지. 답으로는 잘 안 나오더라도. 그 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 19년 9월 25일. 오늘이 19년 9월 25일이에요. 참길 무역에서 발행한 채권 만기가 21년이랍니다. 이거 쉽게 계산하는 법 알려드렸었죠. 무조건 내년까지면 유동입니다. 그럼 지금 19년인데 내년까지면 20년까지잖아요. 그럼 만약에 만기가 20년이면 단기죠. 근데 만기가 21년이면 장기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 밑에 만기 보유 증권 181번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외울 수는 없는데 숫자가 이 밑에 있는 큰 겁니다. 숫자에다 중요 표시하셔야 돼요. 숫자에다 그냥 큰 거 이렇게 써주세요. 큰 거. 왜냐면 제가 이것도 엄청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제 해보셨잖아요. 만기 보유 증권 치면 2개 나옵니다. 그럼 2개가 나오면 숫자가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겠죠. 작은 건 단기, 큰 건 장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아래 거를 고르란 말이죠. 번호를 외울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까지 같이 써두시면 되겠죠. 만기를 20년으로 바꾸면 숫자가 작은 걸로 바뀌죠. 그럼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대비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볼게요. 3번 문제에 얘를 지금 채권을 샀잖아요. 참길무역에서. 근데 시장성이 없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만기까지 보유할 거죠. 팔 생각 없죠. 그럼 시장성이 없다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장성이 있어도 똑같고 없어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낚시죠, 낚시. 디테일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별로 의도는 없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을 또 보면은 수수료가 10만 원 발생했어요.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당좌수표 발행, 이것도 맨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에서 차감된다. 편의상 체크카드 긁었다 이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리는데 뭐 논리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할 게 많기 때문에. 수수료는 따로 보통예금에서 입금을 했고요. 그 다음에 04번 문제는 이게 상각이다. 이게 상각이네. 취득이 아니라 4번이 제목을 살짝 껴놓을게요. 이게 그 삼각후 원가 아까 나왔던 거 있죠.
12월 31일에 상각을 하는 건데 요건 제가 회사채에 나오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만기 보유증권은 최근에는 안 나오는 주제라고 보셔도 돼요. 그냥 이름 정도만 알아놓을게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론 문제로도 엄청나고요. 왜냐면 회계 1급 때 못 내기 때문에 세무 2급 때 작정하고 내거든요. 엄청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매도 가능 증권 취득 1번부터 볼게요. 01번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이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랑 만기 보유 증권은 목표가 정확히 있거든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이도 저도 아닌 거를 알아요. 왜냐면 이것도 그냥 별로 의미는 없는데 이름이 매도 가능 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매도 가능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들 있죠. 다 팔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이거 내 팔 수 있는 휴대폰, 팔 수 있는 시계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증권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약간 쩌리 느낌이 딱 나는 애예요. 하지만 이제 시험에선 중요한 거지. 분류는 그렇게 되지만. 그럼 이제 2번 갈게요. 자, 매도 가능 증권 취득 시점에 제공한 대가 외의 이거 좀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도 표시 따로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시점에 제공한 대가 있죠. 대가만 표시해 보세요. 대가. 이 대가가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도 가능 증권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가는. 왜냐면 대가 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도 가능 증권을 뭐 주식 플랫폼, 영웅문, S 이런 거에서 사면 주식 가격도 내야 되고 수수료도 따로 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 외의 매입 수수료 이렇게 말하는 게. 알겠죠? 그러면 그 수수료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대가랑 취득원가는 같은 말이지. 좀 말장난이 이제 헷갈릴 수 있어서 그냥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봅시다. 자, 3번 문제는 장기 투자 목적 그리고 주식시장의 상장. 그러면 단기랑 주식 상장이 아니죠. 그럼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이 될 수가 없네. 근데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매도 가능 증권이지. 그리고 숫자가 178 있죠. 이거 큰 거라고 써도 돼. 큰. 이유는 장기 투자니까 당좌 자산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큰 거 투자 자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만약에 문제에서 매도 가능 증권이랑 만기 보유 증권이 나오잖아요. 근데 헷갈려. 그럼 무조건 큰 거 가세요. 그럼 정답이에요. 헷갈린다. 왜냐면 기본값이 얘는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예외적이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말 문제로나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건 이 정도.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도 당좌 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뭐 이 정도 나오면 많이 틀릴 거야. 근데 그냥 한번 들어보면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03번은 단기 매매 증권이 안 되기 때문에 8만 원을 매도 가능 증권에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3번 붕괴의 설명이 2번인 거예요. 8만 원을 1200에 붙였잖아요. 그 대가가 1200, 매입 수수료는 8만 원.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평가로 갑니다. 이게 찐이에요. 평가가. 취득은 그 회계 1급에도 나오잖아요. 평가는 아마 회계 1급에서 못 보셨을 거야.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세무 2급의 전용 범위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말 문제부터 좀 볼게요. 자, 1번.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 이거 있죠? 여기다가 평가 손익이라 써주세요. 미실현 보유 손익에다가 평가 손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이거는 자본이죠, 자본. 엄밀히 말하면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그냥 이 정도 맞다고 해야죠 뭐. 그 다음에 2번 매도 가능 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 손실. 이게 평가 손실이죠.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예요.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느낌을 설명을 좀 드리면 자본에서 또 할 건데 세무 2급은 그게 좋아요. 회계 1급은 혹시 중간에 안 나올까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무 2급 뭐 안 나올 거면 이제 제대로 알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자본 파트는 아니긴 한데 어차피 나오니까 좀 설명드리면 자본 쪽은 그 자본 거래가 있고 손익 거래가 있어요. 이거는 회계 1급에서는 주로 다루진 않아요. 그러면 그냥 한번 따져볼게요. 그래 뭐 나온 김에 어차피 자본은 계속 들어도 헷갈리니까. 자산부채 자본 있고 수익 아까 그렸던 거네. 어차피 회계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수익 비용 1년치를 모으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치를 싹 모아. 그러면 이익이 나오고 요거를 자본에다 갖다 붙이고 얘네들은 없어지고 초기화되고 1월 1일부터 다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자본을 두 개로 나누면 검은색 자본이랑 파란색 자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검은색 자본이 자본거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주들한테 주식을 주고 돈을 받는 걸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자본거래입니다. 그러면 파란색은 내가 돈 번 거죠. 내가 돈 번 거잖아요. 그럼 이게 손익거래인 거예요. 검은색, 파란색. 여기까지 알겠죠? 근데 이걸 왜 또 두 개로 나누냐면 손익이랑 기타 포괄 손익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었는데 왜 또 두 개로 나누냐? 아까 설명드렸죠? 손익은 실현, 기타 포괄 손익은 미실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사실 손익이 진짜고 기타 포괄 손익은 가짜인 거죠. 가짜. 느낌만 나는 거. 근데 왜 이게 또 나온 김에 좀 미리 말씀드리면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손익은 진짜 손익이라서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익은 진짜고 수익 비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진짜니까 수익 비용이고 이익이 됐죠? 이익이 돼서 파란색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정식 절차야. 수익으로 들어와서 이익이 되고 자본이 되는 게 정식 절차. 근데 이 기타 포괄 손익은 정식 절차로 갈 수가 없어요.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걔는 그냥 바로 자본에 꽂아버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자본이 되긴 해. 하여튼 뭐 그래요. 자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원칙대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원칙대로 하는 거 맞죠? 그걸 다시 한번 봅시다. 자, 2번에 매도 가능 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평가 손실. 그럼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미실현이잖아요. 얘는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죠? 둘이 따로잖아요. 따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써놓고 보면 좀 편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니까 이게 될 수 없다는 소리죠.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서로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그냥 이것 때문에 한번 그려봤어요. 그 다음 이제 3번 가볼게요. 3번 매도 가능 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실효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자, 여기서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이거 표시할게요. 그리고 중요 표시 해놓을게요. 이거 알고 있으면 좀 편한데. 그리고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잠깐.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그 취득원가라는 개념 있죠. 취득원가는 안 바뀌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물건 산 거 있잖아요. 그 취득원가가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럼 취득원가는 안 바뀌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걔로 평가한대. 옆에 써두세요. 평가 안 함.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취득원가로 평가하다가 굉장히 고급 어휘 아닌가요? 평가를 안 한다는 말을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거 나중에 또 써먹으려고 오거든요. 참고로 이거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 주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본에서 우리 회사가 우리 주식을 사면 자기 주식이거든요. 자기 주식도 취득원가로 평가해요. 옆에 같이 써두세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자기 주식도 혹시 기억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비교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이 A예요. A 회사예요. 그럼 B 회사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주식을 B한테 팔았다가 다시 사면 이게 자기 주식이거든요. 내 주식을 쟤한테 팔았다가 내 주식을 다시 산 거야. 그러면 내가 내 주식 산 거니까 자기 주식 맞죠? 그럼 자기 주식은 원래 평가 안 해요. 근데 여기선 매도 가능 증권이죠. 그럼 이 말은 내가 B 주식을 산 거야. B의 주식을 사서 그냥 뭐 갖고 있어 볼까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가 그 뭐 비상장에 산 거야. 그럼 공정 가치가 없겠죠. 그럼 평가를 못 하니까 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냥.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공정 가치가 없어. 그럼 평가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근데 문구는 외워야 되잖아. 공정 가치를 알 수 없으면 취득원가로 평가하세요. 참 신박한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4번. 이게 진짜입니다. 자, 4번 문제. 이거랑 이 페이지 잠깐 보세요. 이 페이지 4번이랑 번호도 똑같네. 둘이 똑같이 생겼죠. 왁구가. 그러니까 4페이지 4번이랑 2페이지 4번이랑 왁구가 똑같이 생긴 거 맞죠? 금액 3개 있잖아요. 근데 차이는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이죠. 매도 가능 증권은 자본으로 평가한다 그랬죠? 그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디테일하게 보면은 04번에 매도 가능 증권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함. 이거 무슨 말이에요? 투자 자산이고 숫자 큰 거 쓰란 소리죠. 숫자 큰 거 쓰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숫자 큰 거 쓰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없어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지 한번 볼까요? 이건 그림으로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날짜를 3개를 그려서 해볼게요. 2022년 5월 23일 만원. 2022년 12월 31일 8,300원. 2023년 12월 31일 7,000원. 이게 오늘이겠죠? 자,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면 아까 제가 강조드렸죠. 이 문제를 봤을 때 단기 매매 증권이면 그냥 2개만 남기고 다 X표 치면 된다. 이렇게 봤었죠. 왜냐면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를 수익 비용으로 잡고 수익 비용은 어차피 1년짜리니까 그 전은 어차피 필요도 없어. 근데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이니까 평가를 원칙대로 자본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기억해. 그래서 이 말은 매도 가능 증권은 처음에 산 금액 있죠. 이게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어도 얘가 기준이 돼요. 그럼 그림 그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10,000원에 샀어. 그러면 10,000원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저는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10,000원 그리고 쭉 그냥 선 그어요. 얘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10,000원으로 살다가 금액이 떨어지죠. 이 문제는 금액이 2번 떨어지네. 더블딥은 문제가 안 어려운데. 그러면 10,000원으로 가다가 지금 8,300으로 떨어졌죠? 그 음봉이에요. 8,300 이렇게 떨어졌어요. 밑에 평가 손실이 발생하겠죠? 근데 평가 손실은 OCI로 발생해서 자본으로 결국 들어간단 말이죠. 평가 손실은 결과적으로 자본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로 쭉 가겠죠. 또 또 떨어졌네. 7,000원. 얘도 또 평가 손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재미가 없는데
기본 문제라서 쉬운 거 일단 넣는데요. 느낌은 이래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두 번 떨어지면 방향이 같으면 안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야 되냐면 여기서 꺾어서 올라가 줘야 돼요. 문제를 살짝 바꿔보죠. 17,000원으로 바꿔볼게요. 금액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금액이 확 오른 거예요. 17,000원으로. 그럼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그냥 생각해보세요. 10,000원에서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이때 물리적으로 이 8,300원인 상태로 17,000원이 올라가려면 지금 파란색이 떨어졌던 거죠. 그러면 이걸 치유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1,700원인가? 마이너스 1,700원 됐다가 플러스 1,700원이 다시 되고, 그래서 제가 선을 그어놓은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300원이 됐어도, 그러니까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약간 좀 지금 가오가 있는 애예요. 나 원래 10,000원이었어. 이게 좀 있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을 기억해. 그리고 8,300원이 떨어져도 선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17,000원이 됐어. 그러면 일단 떨어졌던 것부터 회복을 하면 1,700원 회복하면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선 그어놓은 거예요. 원점 찍고 7,000원 더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이 선 위로 올라간 것만 진짜예요. 그래서 얘만 진짜 평가 이익이 돼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700이랑 7,000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장 가셔도 이걸 보면서 이 그림을 먼저 그려놔요. 그리고 이걸 붕괴로 옮기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 붕괴로 한번 옮겨볼게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8,300원이었는데 17,000원이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 뭐 합치면 8,700원 오른 거 맞죠? 그러면 이거 붕괴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매도 가능 증권이 8,700원이 올랐다. 이거 두 개 합쳐서 적으면 되죠. 이만큼 올랐으니까 8,700원이 올랐다. 이렇게 적고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은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게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었으면 어땠을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면 똑같이 평가 이익 8,700 쓰고 끝났겠죠? 하지만 얘는 기억력이 좋은 애란 말이죠. 지가 원래 10,000원이었던 걸 아는 애죠? 그러니까 10,000원에서 17,000원 된 건 얼마예요? 7,000원 오른 거죠. 그러니까 평가 이익은 7,000원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 작년에 1,700원 떨어뜨리는 회계 처리 했었겠죠. 그것도 적어볼게요. 지금 처음이니까. 이걸 원래 했었을 거예요. 작년 말에. 그리고 이건 뭐야? 평가 손실. 얘는 자본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되고 끝나고 이렇게 넘어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가 손실 1,700원 이게 이 그림상으로는 여긴 거죠. 마이너스 1,700.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때 평가 손실부터 없애요. 그래서 이 평가 손실이 원래는 자본 마이너스인데 얘를 없애는 거니까 자본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이제 7,000원만 진짜인 거지. 어차피 얘도 자본 증가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더블딥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랑 똑같아요. 오히려 허를 찌르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뭐 04번은 결과적으로 답이 단기 매매 증권이랑 똑같아서 제가 한번 꼬아봤는데, 그래서 그 여러분이 어떻게 문제를 좀 안전하게 풀까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안전한 방법은 지금처럼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왜냐면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으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푸냐면 그 처음에 가격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0,000원짜리 10,000원에 샀는데 17,000원이 됐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써요. 차이 7,000원이죠. 그럼 평가이익 7,000원 먼저 써요. 평가이익 7,000원. 그리고 전체 오른 거 8,700원이죠. 그럼 그걸 차변에 써. 그럼 나머지 1,700 뜨죠. 그럼 평가 손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풀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니까 많은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림도 있고 뭐 그런 식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게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05번까지 풀고 좀 쉬어볼게요. 05번을 한번 풀겠습니다. 그때 다음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도 관황. 여기는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4번이랑 똑같죠. 숫자 큰 겁니다. 시장성이 뭐 있는 주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성이 있으니까 시가가 있죠. 네, 뭐 그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금액을 딱 봤을 때 22,000원에 취득했다. 그럼 얘는 기준이 되겠죠. 22,000원 기준이고 시가가 15,000원, 2만원. 그럼 오늘 시가가 2만원이겠죠. 그럼 제가 알려드린 요령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림은 한번 그렸으니까 요령껏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결과만 한번 생각해봐요. 22,000원짜리가 2만원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가격이 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두 개 봐야 돼요. 22,000원에서 2만원이 된 거 하나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000원이 2만원 된 거. 그러니까 두 개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은 가격이 그 작년 거랑 올해 거부터 비교해 볼게요. 그럼 5,000원이 올랐죠. 1,000주고요. 그러면 05번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1,000주 곱하기 5,000원 해서 500만 원 올랐어. 매도 가능 증권 그러니까 작년 거랑 올해를 비교하는 거는 그 매도 가능 증권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게 실제로 자산이 오르거나 내린 거니까. 방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2만원 빼기 15,000원 작년 말 거 있죠? 그래서 5,000원인데 그게 1,000주니까 지금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써줬어요. 매도 가능 증권 1번. 그리고 숫자 큰 거 써주시면 되겠죠. 투자 목적이니까. 그럼 이걸 먼저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거 차이, 원가랑 차이. 이건 이렇게 못 풀겠는데?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머릿속에서 답이 안 나오네요. 자, 22,000원에 취득을 했었고 15,000원으로 떨어졌었고 마이너스 7,000원이네. 뭐 이런 경우도 있네요. 이거 좀 헷갈린다. 이렇게 해서 22,000원에서 7,000원 떨어져서 15,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여기서 다시 2만원이 됐네요. 그럼 얘는 원래 가격에 도달하지 못했죠. 그러면 떨어졌던 게 작년에 7,000원, 그러니까 7,000원이 떨어졌었던 거잖아요. 700만원. 700만원이 떨어졌으니까 이때 평가 손실 700만원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근데 오늘 500만원밖에 안 올랐으니까 그 떨어졌던 700 중에 500만원만 회복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 보면은 진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는 게 이 5번 문제 오른쪽에 보시면 평가 손실 써 있거든요. 원래 평가 이익짜리죠. 그러니까 평가 손실이잖아요.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이니까.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면은 뭐 평가 이익이었겠지. 그러니까 뭐 이게 전에 있던 거를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얘는 작년 말에 마이너스 700만 원이 됐다가 오늘 500만 원만 회복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까지 생각해 보면
아직도 처분 손실이 200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년에 또 500이 올랐다 그러면 처분 손실 200을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평가이익 300 이렇게 쌓이겠죠. 그러니까 계속 누적되는 개념이에요. 자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 나오면 항상 좀 처음부터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림이 안전한 거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 해놓고 10분 정도 쉬고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제 6번이랑 7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6번 문제는 금액이 3,000으로 시작을 해서 3,200으로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떨어지거나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떨어졌다 오르는 거거든요. 6번 문제가 사실 제일 일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풀어보면 3천만 원에 취득을 했으니까 얘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3,200으로 오릅니다. 플러스 200이 됐었고 그 다음에 오늘 다시 2,800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뭐 지금 이 상황은 3,200에서 2,800이 되는데 그 3,000을 기준으로 올랐던 거 200부터 없애주고 원점을 찍은 다음에 200이 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만 그려놨는데 이거 가지고 분계로 딱 옮기면 지금 400이 떨어졌죠.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400을 먼저 차감을 해요. 이게 전체 금액이죠. 그리고 이 중에 평가 이익부터 200을 까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 200을 추가로 더 까는 거죠. 6번이 가장 일반적인 문제고 이제 조금 더 꼬면 7번 문제처럼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함정이 있는데 그게 그 취득 금액을 일단 문제에서 알려줬거든요. 7번 문제 보시면 만주를 5,000원에 취득했다. 근데 여기서 수수료 100만 원을 지급했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취득을 금액을 이렇게 구해야 되죠. 만주 곱하기 5,000원 플러스 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취득 수수료도 취득 원가에 붙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금액 계산해 보면 5,10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또 똑같이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평가가 엄청 많네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세무 1급 거라서 좀 어렵게 나왔는데 5,100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취득했던 때가 22년도니까 지금 3번 바꿔줘야 되죠. 6천만 원으로 올랐다가 그리고 그 뒤로는 또 5천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또 5,500으로 오릅니다. 뭐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뭐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실제로 남아있는 걸 생각해보면 이쪽부터 보시면 되겠죠. 그 전에는 올랐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오른 거랑 떨어진 게 상쇄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없어졌을 거고 실제로 남아있던 거는 이 5,100 아래로 100 떨어졌던 거 이것만 먼저 감안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봤을 때 이 부분 그러니까 선을 그린 이유 아시겠죠? 여기서만 보면은 100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손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려주는 걸 먼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점이 5100이니까 원점까지 플러스 100 그리고 그 위로 400이 더 오르니까 이제 이 부분을 붕괴로 옮겨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뭐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그림 그리는 게 일단 제일 안전하긴 해요. 그리고 저는 회계 기준이 이제 제가 공부하는 거랑 이게 좀 달라가지고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고 전 또 다른 기준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7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이것만 잘 하시면 다른 문제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가는 이 정도 하면 여러 가지 유형을 다 접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처분입니다. 처분. 매도가능증권 처분은 뭐 주로 세무 1급에 나왔었지만 세무 2급에 뭐 이론 문제도 나오고 충분히 붕괴로도 낼 수 있으니까 다뤄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특성을 좀 잘 이용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매도가능증권이 평가는 좀 복잡하잖아요. 전에 있던 과정을 고려해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처분할 때는 한 가지 좀 그 쉬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 좀 닫고 올게요. 하나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 매도가능증권은 처분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샀던 금액이랑 지금 처분하는 금액 있죠. 그 두 개를 비교하면 처분 손익이 바로 나와요. 그럼 일단 그것부터 구해볼게요. 그럼 1번 문제를 보시면 매도가능증권을 1,700만 원에 처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얼마에 샀는지 한번 볼게요. 취득가액은 2,000이죠. 그러면 2천만 원에 샀던 거를 지금 1,700에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보시면 처분 손실 300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것부터 먼저 찾는 게 좀 좋겠죠. 그러면 얘는 붕괴를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제일 쉬운 거 1,700에 처분하고 보통예금을 받았으니까 보통예금 1,700 이 정도는 뭐 누구나 쓸 수 있겠죠. 일단 쉬운 거 하나 썼어요. 보통예금 1,70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알려드렸던 매도가능증권은 처분가액이랑 취득가액을 비교하면 처분 손익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한 처분 손실을 바로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차변을 먼저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매도가능증권을 없앨 건데 얘가 얼마로 돼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답을 보니까 23년 7월 31일이에요. 연도는 이제 기출문제니까 답을 보고 연도를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23년 7월 31일에 파는 거니까 최근 금액은 22년도 말 금액이었겠죠. 그러니까 22년도 말 공정가치가 우리한테는 장부 금액인 거죠. 그렇게 평가를 완료했을 테니까.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을 1,500으로 되어 있는 걸 빼주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세팅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평가 손실이 되는데 이것도 원칙으로 하면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이렇게 처분 손실 한번 답 적어놓고 그러니까 지금 500 이거를 찾을 수는 있는데 평가 손실인지 평가 이익인지 그걸 생각해야겠죠. 이것도 뭐 그림을 그려서 찾아보면은 2천만 원 일단 그려놨고 마이너스 500이 돼서 1,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끝이네요. 2,000에 사서 1,500이 됐으니까 평가 손실밖에 없네. 그래서 평가 손실을 제거하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때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이게 자본으로 붙어 있잖아요. 평가 이익이든 평가 손실이든. 그럼 처분하면 걔도 같이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처음에 2,000에 사서 1,500이 됐다. 그러면 평가 손실 500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금액은 오른쪽이잖아요. 금액이 차변 대변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처분 손실을 같이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분 손실이 평가 손실이 원래 왼쪽에 오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이 떨어지고 평가 손실이 오니까. 근데 그걸 없애주려면 반대편으로 보내줘야 되기도 하고 이제 나머지를 이용해서도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처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번 문제는 매도 가능 증권의 50%를 처분하네요. 2,550만 원에 처분을 하고 보통예금 받았다. 그럼 아까처럼 일단 보통예금부터 확실한 것부터 적어볼게요. 네, 보통예금 2,550 확실한 것부터 먼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찾기 쉬운 거 말씀드렸죠. 취득가액이 5,600이고 그리고 여기에 50%를 곱해야 되는 거죠. 이 중에 50%면 2,800만 원일 텐데 2,800만 원 해서 2,550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2,800짜리를 2,550에 팔았으니까 250만 원 손실이 나요. 그래서 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분 손실을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네, 뭐 제일 쉬운 거부터 먼저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작년 말 평가 금액을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21년이 작년 말이겠죠. 그래서 5,700인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절반 가격을 적어줘야 되겠죠. 50%니까 그래서 2,850만 원이 나가고요. 네, 그러면 이 세 개까지는 그냥 쉽게 좀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패턴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와서 비교를 해보면 지금 비교를 해보면 이쪽 대변이 더 크단 말이죠. 차변이 지금 50이 부족해요. 네, 일단 그래서 50을 찾고 이제 나머지 이름만 찾으면 되는 건데 이것도 아까 보신 것처럼 처음에 샀을 때랑 그 전에 평가 가격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취득가액이 5,600인데 그 뒤로 평가한 게 5,700이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100이었던 거죠. 그럼 평가 이익이 오른쪽에 있었을 텐데 매도 가능 증권 차변에 100, 평가 이익 100 이렇게 갔을 테니까. 근데 이 중에 50%만 제거를 해야 되니까 평가 이익이 차변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빈도수가 높은 주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요새는 막 이상한 문제도 많이 내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평가 손실, 평가 이익 이 정도만 잘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3번 이거는 굉장히 좀 쉬운 문제인데 왜냐면 지금 01번이랑 02번 문제는 분계로 문제를 냈던 거거든요. 그럼 분계는 내가 요소를 다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럼 좀 어려운데 3번 같은 경우는 이론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론. 근데 물어보는 게 뭔지 보세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만 물어보죠. 그럼 이건 보너스 문제죠.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만 찾아볼게요. 03번은 첫 번째 줄에 천주 5,000원에 취득했다. 그럼 500만 원에 샀던 거고. 중간에 뭐 그런 것들은 필요 없고 100주만 팔았으니까 100주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1000주를 사긴 했지만 100주만 팔았으니까 100주 해서 5,000원, 3,000원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죠. 5,000원에 취득한 거를 3,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2,000원 손해가 나는 거고 그게 100주니까 처분 손실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구해라. 이거는 반드시 푸셔야 되는 문제인 거죠. 상가격, 판가격만 비교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02번 문제 같은 경우는 50%라고 비율을 말해줬는데 03번 문제 같은 경우는 1000주 중에 100주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 10%지만 여기는 그냥 1000주 중에 100주 이렇게 낸 겁니다. 그러니까 뭐 회계 1급에서는 주로 좀 문제를 쉽게 내기 위해서 전부 팔았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세무 2급부터는 퍼센트나 그 비율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몇 주 중에 몇 주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각각 주제들을 다 봤어요. 단기매매증권 봤고 만기보유증권도 뭐 보기는 했고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새로운 주제들이 있었죠. 평가랑 처분. 그리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마지막에 제가 따로 또 넣은 게 있죠. 6페이지 보시면 단기매매증권이랑 매도가능증권을 같이 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모아놨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꽤 많이 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결국 뭘 물어보고 싶은지 뭘 알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면 0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의 1번. 다음 중 단기에 취득한 유가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때랑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할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론 쪽에서도 다룰 텐데 재무제표 이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론에서 엄청 잘 나오는데 재무제표가 제일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쓰면 FS거든요. 이게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에서 그 재무제표가 제일 큰 개념.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재무상태표, BS, 밸런스 시트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IS. 근데 회계 1급에서는 이 정도만 알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말 문제도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 얘 두 개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좀 덜 중요한 것도 그냥 이름만 써볼게요. 그냥 지금은 그냥 한번 본다는 생각으로 자본 변동표라는 것도 있고 현금 흐름표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원래 재무제표 이게 재무제표가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라는 뜻이거든요. 제자가 뭐 애국가 제창할 때 뭐 그 제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제표라는 말이 나오면 두 개 이상인 거예요. 재무제표인데 한 개일 리는 없는 거지. 여러 가지 표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표가 되고 그다음에 뭐 원래 회계 기준에 보면 주석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글자예요. 근데 이게 재무제표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그러면 재무상태표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생각해보면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손익계산서 안에 들어가는 게 수익과 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를 다 물어보고 바뀌는 거 다 말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 있는데 근데 밑에 보시면 기타 포괄손익이랑 단기손익 두 개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그냥 뭐 IS 쪽만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손익 위주로 생각을 해볼까요? 손익 위주로 어떻게 될까? 단기매매증권부터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으로 치면 수수료 55,000원 발생했어요. 여기서는 취득시 수수료입니다. 그럼 900번 비용으로 빼는 거 맞죠?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은 마이너스 55,000원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비용으로 바로 잡았으니까. 그리고 취득가액은 10,000원이겠죠. 수수료는 따로 빼버렸으니까. 그리고 평가액을 보시면 8,000원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2,000원이 떨어졌는데 3,000주인 거니까 이거를 곱하면 600만 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600만 원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또 600만 원을 해줘요. 그러면 총 605만 5천 원이 비용 처리가 된 거네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놓고 한번 볼까요?
단기매매증권 쪽을 보시면 1번, 2번, 4번이 다니까 그러니까 단기 이쪽은 아무도 안 틀릴 거라 생각을 한 거죠. 이 정도는 다 맞힌다. 그러면 핵심은 매도가능증권 쪽인 거예요. 자, 매도가능증권 쪽으로 가볼게요. 얘는 구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죠. 왜냐면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취득 원가가 희석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할 것 같아요. 바로 오늘 금액이 3,000주 곱하기 8,000원, 여기에서 취득 원가를 빼는 거죠. 그러면 3,000주 곱하기 10,000원 더하기 55,000원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득가액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기말 공정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구해보면은 이쪽 앞쪽은 2,400이에요. 뒤쪽은 3005 000 이렇게 되고, 그러면 지금 가격이 더 낮으니까 당연히 평가 손실이 나오겠죠. 그래서 금액이 마이너스 6055 000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오는 거죠. 단기매매증권이랑 매도가능증권이랑 숫자는 똑같이 나와요. 근데 얘는 NI고 얘는 OCI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이런 유형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를 다시 내보면 숫자는 똑같아요. 마이너스 6005 000. 근데 얘는 OCI. 얘도 똑같거든요. 마이너스 6005 000. 근데 얘는 NI.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를 보면은 둘이 숫자가 똑같은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4번이에요. 그리고 이걸 한번 응용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금액이 똑같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는데, 단기매매증권이랑 매도가능증권은 기타 포괄 이익이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NI랑 OCI를 합친 게 기타 포괄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많이 내냐면 뒤에서 이제 접하실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단기 손익 차이.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각각 금액을 물어보니까 금액이 똑같은 게 답인 걸 알고 있으면, 사실 여러분 이거 알고 있으면 안 풀어도 맞히죠. 4번밖에 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라로 맞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봐 버려. 단기 손익 차이.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분명히 이거 비용 맞죠? 근데 얘는 OCI잖아요. 얘는 자본으로 가거든요. 그럼 이 말은 얘는 비용이 없단 소리야. 비용이 0이란 소리야. 그럼 단기 매매 증권에서 나온 비용 자체가 답이에요. 단기 손익 물어보면.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그 기타 포괄 손익 옆에다가 자본이라고 적어두세요. 그 4번 답에 1번에 4번이 답이잖아요. 네, 매도가능증권에 기타 포괄 손익 써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본이라고 써두시면 결국 단기 손익은 이 숫자 자체가 그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려나? 그러니까 이 문제 왁구를 빌려서 써보면 왼쪽이 매도, 오른쪽이 단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을 하는 게 마이너스 6055 단기 손익 이렇게 써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내볼 것 같기도 해요. 매도 가능증권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0 쓰고 단기 손익. 혹시 이렇게 내도 이것도 정답입니다. 그쵸? OCI는 자본이니까 단기 손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못 내요. 어차피 문제를.
그래서 1번은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핵심만 알고 있으면 바로 답을 찍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설명 때문에 그냥 한번 풀어봤던 거고. 그 다음에 02번도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사실 똑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자, 02번에 보시면 다음의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할 때랑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때 단기손익의 차이죠. 그럼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매도가능증권은 뭘 해도 단기손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매도가능증권은 무조건 빵이니까 이걸 단기매매증권으로 생각해서 풀면 그게 답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머리에 장착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거는 금액 똑같은 거 찾으면 되는 거고, 2번은 그냥 단기매매증권 한 문제만 풀면 되겠네 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2번 문제는 일단 매입하면서 거래비용 5만원, 그럼 마이너스 5만원 이렇게 적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5,000원짜리가 5,500원이 되었어요. 그럼 플러스 500원 곱하기 1,000, 그러면 마이너스 5만원 플러스 50만원. 그럼 두 개 퉁치면 플러스 45만원이죠. 그러니까 그게 곧 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손익 차이를 물어보면 단기매매증권으로 생각하고 푸시면 그게 답이에요. 2번은 그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볼까요? 3번은 조금 어려웠던 문제인데, 얘는 그 박스 안에 보시면 데이터가 3개 있잖아요. 얘는 연도가 중간에 바뀌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 선을 좀 그어 놓을게요. 이렇게. 왜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연도가 바뀌니까.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연습 삼아 한번 풀어만 보세요. 실제로 1번, 2번 정도만 푸시면 됩니다. 단기 손익의 차이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1번이랑 2번은 평가만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 자체는 둘이 완벽한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처분도 있죠. 처분은 원래 다 단기 손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하고 좀 풀어야 됩니다. 얘는 그냥 뭐 한번 해볼게요. 얘는 연도도 각각 구해야 되죠. 왜냐면 지금 물어보는 건 2021년도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년도 거는 제외하고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으로 한다고 하면 얘는 취득수수료는 없습니다. 취득수수료는 없고 6,000원에 산 게 7,000원이 됐어요. 1,000원이 올랐고 1,000주가 있다. 그러면 플러스 100만 원이겠죠. 네, 단기 이익으로 잡힐 겁니다. 수익으로 잡히겠죠. 그 다음에 21년도로 바뀌죠. 21년도로 바뀌어요. 그럼 얘를 7,500원에 판단 말이죠. 그럼 얘는 그냥 작년에 있던 그 7,000원 자체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몇 년 전에 샀든 간에 무조건 취득 원가가 기준이거든요. 매도 가능 증권은.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무조건 작년 거, 최근 거가 그 기준이 돼요. 그래서 얘는 7,000원짜리를 7,500원에 팔았다. 500원 더 비싸게 팔았죠. 1,000주.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50. 얘도 수익이고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도 수익, 처분도 수익이죠. 그러니까 이 평가가 수익인 건 예외였고요. 그럼 일단 얘는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가보죠. 매도 가능 증권은 6,000원짜리가 7,000원이 됐는데 100만 원이 오른 건 똑같잖아요. 근데 손익은 없죠. 그래서 손익은 0입니다. 왜냐면 지금 단기 손익의 차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0. 근데 얘는 이제 필요가 없죠. 20년도 거는 물어본 게 아니니까. 21년도 거만 이제 보면은 이때 7,500원에 처분했다 돼 있잖아요. 아까 알려드렸던 거 있죠.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샀던 금액, 판 금액을 비교한다. 그러니까 6,000원에 산 걸 7,500원에 팔았다 해야 되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은 기억력이 좋잖아요. 옛날 거여도. 그러면 이때 1,500원 곱하기 1,000주 이렇게 가면 15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처분이니까 매도가능증권도 처분은 손익이 맞죠? 그러니까 얘 둘이 비교하면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라 조금 어렵네요. 손이 그냥 많이 가는 문제죠. 네, 이렇게 하면 유가증권은 뭐 이 정도 문제입니다. 바운더리가 좀 보이시죠? 이렇게 해놓고 네, 좀 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방금 나눠드렸던 사채를 좀 해볼게요.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